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전면전까지 가면 전 세계 GDP가 10조 달러 준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정말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만 해협이 사실 그냥 바다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바다로 움직이는 물건의 한 5분의 1, 그리고 컨테이너 선만 보면 절반 정도가 거길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뭐 전 세계 무역망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경제에 좀 취약한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한국 해상무역의 90% 넘게 대만 해협이랑 남중국해를 지난다고요. 2022년 기준으로 수입의 30%, 수출 23%? 이게 돈으로 따지면 거의 3,570억 달러 정도인데, 와, 이 좁은 해협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 통로가 딱 막혀버린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물건들, 자원들 오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에만 손실이 한 4,450억 원, 이 정도 날 수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GDP가 뭐 12%에서 많게는 23%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특히 그 중동에서 오는 원유 있잖아요. 그거 한 65% 이상이 이 길로 오거든요. 에너지 안보에 정말 치명타죠. 유가 폭등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랑 대만 TSMC, 이 한국이랑 대만이 세계 시장에서는 엄청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또 생산 과정을 보면 서로 웃으면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란 말이죠. 요즘 그 AI 칩 때문에 난리인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TSMC랑 협력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죠. 바로 그 점이 재밌으면서도 참 위험한 부분인데요.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니까 만약에 분쟁이 터지면 공급망, 수요, 양쪽에서 그냥 동시에 충격이 오는 거죠. 특히 한국은 반도체 수출할 때 중국이랑 홍콩 비중이 꽤 높아요. 2020년 보면 40% 넘었고요. 게다가 삼성, 낸드 플래시 한 40%, SK 하이닉스 디램 40, 50%는 아예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물리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비단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ICT나 자동차, 화학, 기계 이런 다른 주문 산업들도 다 영향받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 때 그 대만에서 오는 핵심 부품, 전자제어 장치, ECU라고 하죠. 그거 공급이 하루만 늦어져도 그냥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죠.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도미노처럼 다른 데로 쭉 퍼지는 거예요. 자동차 이슈가 딱 그런 예고요. 화학 쪽도 비슷합니다.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데 분쟁 나면 원자재 값이 막 5%, 10%씩 오르고 생산 중단이 몇 달씩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공급망 만들고 아예 공급망을 두 개, 세 개로 나누는 거. 이런 디리스킹 전략을 막 공인하는 이유죠.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만약에 정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코스피 확 떨어지고 원화 가치 막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돈 빼가고 뭐 이런 그림도 그려지네요.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럼 동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또 배가 못 다니면 물건 제때 못 받은 회사들이 돈을 못 갚게 되고 이게 또 은행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중국이 혹시 유사시에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확 팔아버려서 금융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16년에 사드 배치했을 때 그때 관광이나 유통 쪽에서 피해가 19억 달러 엄청 났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거든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중국이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걸 이용해서 압박가드로 쓴 적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이걸 빌미로 한국에 어떤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특히 만약 한국이 미국이랑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럴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위협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외교적으로는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국방 쪽에서는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키우고 경제 쪽에서는 아세안이나 중남미 쪽으로 공급망을 좀 넓히고 또 핵심 광물 같은 거는 100일치 이상 쌓아두려고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아도 좀 버틸 수 있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잠재적인 충격의 크기 자체가 워낙 클 수 있어서 뭐랄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단계죠. 이제는 정말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 이렇게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만 해협의 평화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계속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전면전이나 완전 봉쇄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오랫동안 낮은 수준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는 회색지대 갈등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런 만성적인 불안감이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 경제 구조나 기업들의 장기적인 전략에 어떤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